네, 건강 악화로 일주일간 공식 일정을 비웠던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여야의 연금개혁 합의안부터 대일외교 문제까지 전방위적으로 묵직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4.29 재보궐선거 압승을 지렛대 삼아서 집권 3년차 국정 장악력 확보에 나선 박 대통령의 행보를 짚어보겠습니다.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이 묵직한 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일단 공무원연금 개혁 이 합의안에 대해서 좀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그렇죠.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네. 하셨겠죠. 왜냐하면 그 타이밍 부분하고 그리고 내용 부분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뭐냐면 대통령이 시간적인 문제는 항상 그 4월 말까지 합의를 해달라. 네네. 그거는 저 정치권에다 늘 항상 요거를 여러 차례 해와서 오셨죠. 근데 그 이제 시간 부분은 사실 뭐 정치권에서 지켜준 거는 뭐 사실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여야 간 합의 사항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굉장히 존중을 하셨고 다만 이제 내용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총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합의했지만 강론에 들어갔을 때는 상당히 좀 불만이 대통령 입장에 있죠. 왜냐하면 네. 기본적으로 지금 그 손대지 말아야 할 그 국민연금까지도 손을 댔고 네네. 명목 대체율까지도 이 여야가 좀 어정쩡한 합의를 함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이 여야 합의 사항이 전혀 의미 없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4대 개혁의 첫 단추를 꿰맸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높이 평가하다. 그렇게 보는 거죠. 다만 이제 대통령께서도 이제 불만스럽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이제 어쨌든 이것이 자칫 이제 여야 합의 사항으로만 가게 되면은 이제 9월에 이제 어쨌든 9월에 이제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네. 그때까지도 아마 그 지금 초기에 대통령께서 어떤 청와대 입장을 명확하게 해놓지 않으면은 내년 9월에 가면은 이 또 이 법안 자체가 누더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청와대 입장에서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좀 표명하는 게 맞다고 아마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보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대통령께서도 어떤 그 청와대 입장을 정확하게 이번 수석회의 때 미리 얘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어쨌든 지금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서 상당히 그 대통령 입장이 좀 약간 그 위축된 건 사실이잖아요. 그동안에. 네.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은 이번에 어쨌든 4.29 재보궐선거를 승리함으로 해서 대통령의 어떤 국정 수행 장악력이 다시 이제 복원하는 차원에서 좀 강하게 좀 각종 현안에 대해서 좀 강하게 좀 드라이버를 걸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조윤선 정무수석이 지난 2일에 김무성 대표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우려를 전달했는데 김무성 대표가 밀어붙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당청 갈등이 좀 일어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당청 갈등을 지금 당장은 제가 보기에는 당청 갈등을 언급하기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건 아직까지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해야 나갈 사항들이 좀 남아 있거든요. 다만 이제 그 보건복지부 장관도 얘기를 하고 네. 그다음에 조윤선 정무수석도 뭐 가서 그 청와대 입장을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야가 이제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청 간의 갈등의 어떤 동인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뭐 충분히 뭐 예측은 가능합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국민 합의사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도 그걸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끔 다시 법안을 보완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건 이미 청와대 입장을 당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갈등보다는 금년 9월 국회 때 이것이 만약에 그 청와대 입장이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은 네. 그때 상당히 그 갈등 요인이 생기지만은 지금 당장은 아마 그 당청 간의 갈등은 당장은 생길 가능성은 없다 이래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당에서도 대통령의 어떤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존중하는 차원에서 또 김무성 대표도 오늘 또 이야기했고 또 대표 최고위원회에서도 그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그 당에서 수용하는 차원으로 가기 때문에 되지 않겠나. 다만 이제 유승민 그 원내대표가 사실 대통령께서 4월 말까지 좀 여야 합의를 좀 지켜달라 했는데 유승민 원내대표가 그 당시는 4월 말까지 못을 박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발언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어쨌든 유승민 원내대표 대통령의 어떤 입장 또 4월 안에 사실은 뭐 이 여야가 합의되지 않으면 이 사실
그 연금 개혁은 공무원 연금 개혁은 사실 물 건너간다고 본 거죠.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여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상황이 좀 다급했죠. 그런 다급함을 어느 정도 그래도 청와대에서 좀 이해를 하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일단 당장 당청 갈등은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다. 네. 왜냐하면 또 4.29 재보궐선거로 인해서 어쨌든 지금 승리를 했잖아요. 승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당청 관계가 또 불거진다면은 또 여러 가지 또 불협화음이 생기면은 결국은 그렇죠. 그 여파, 후유증 이런 것들이 대통령한테로 바로 가기 때문에 네. 지금은 당장 그런 관계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들한테 좋지 않다. 네. 그리고 또 대통령이 또 국정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그것이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기 때문에 당장은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 보는 거죠. 일각에서는 좀 당청 간의 불협화음이 생기려고 했지만 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좀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네. 알고 계십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게 예. 맞다고 보는 거죠. 네. 뭐 이런 당장 뭐 조윤선 그 정무수석이 뭐 어떤 공무원 연금 개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와대 입장을 반영하려고 했는 불구하고 뭐 당에서 밀어붙였다 이러는데 밀어붙인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냥 상당 부분 그래도 어떤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일단 어떤 첫 단추를 꿰매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일단 시작한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앞으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대통령께서 지금 수행할 과제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뭐 4대 개혁 이 부분도 지금 계속 진행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지금 해야 할 국정 사업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결국 뭐냐면은 당에서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당에서 뭐 무한정 당이 우선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가능하면은 대통령 입장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또 존중하면서 당을 끌고 가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좀 앞으로 오히려 당청 관계가 더 원활하게 좀 가지 않겠나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또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면서 네. 정치 개혁을 강조를 했고요. 또 그 수단 중에 하나로 사면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는데 뭐 이에 대해서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포석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야당을 압박하기보다는 성완종 리스트 뭐 8+알파 그냥 8명의 대해서는 뭐 일단 수사 진행 중이니까 그럼 지켜보는 건 나머지 알파 부분인데 사실 이제 관점의 차이입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면 성완종 리스트만 딱 잘라놓고만 갖고는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결국 성완종 리스트가 나오게 된 배경이 결국 특사다. 특사에 대한 여야 소위 말하는 로비. 네. 그 전방위 로비 부분이 결국은 그게 하나의 관계 고리가 돼서 이렇게 발전이다 이렇게 아마 대통령이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무현 정부 때,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 그거는 뭐 수사가 밝혀지면 나오겠죠, 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 되든 이명박 정부 되든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있다면은 어쨌든 대통령께서 성역 없는 수사를 하라고 이미 요청했기 때문에 검찰을 좀 어떻게 보면 지켜보는 거고 또 네.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엄중하게 수사를 해달라는 그런 주문이 아니겠나. 네. 그렇기 때문에 꼭 무슨 야당을 뭐 특정 어떤 당을 지정해서 야당을 타겟으로 잡고 뭐 압박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야당도 그런 검찰의 수사에서 자유수를 어떻게든 하여튼 연결 고리가 걸려 있다면은 그것은 검찰에서 그런 어떤 여야 관계없이 수사를 하라는 그런 입장이 아니겠나 보는 거죠. 예. 네. 또한 아베 총리에 대해서는 이 과거사 사과의 기회를 놓쳤다라면서 이제 비난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 강경한 대일 정책이 계속된다고 봐야 되겠죠. 앞으로 이제 이번에 했던 그 아베 총리가 미국 방문하면서 뭔가 과거사 문제를 일정 부분 상당히 사과를 하면서 그렇죠. 좀 정리를 하지 않겠나. 우리는 뭐 기대는 그렇게 됐습니다. 네네. 어쨌든 그러나 아베 총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거의 다 피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참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은 그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이 과거사 문제는 결자 해지 차원이거든요. 이 매듭을 꼬였던 사람이 풀어줘야 할 상황인데 우리가 과거사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다. 대통령도 네네. 오늘 얘기했지 않습니까? 과거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쨌든 결자 해지 차원에서 일본이 그거를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네. 나머지 외교, 안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협력할 거는 협력하겠다 했으니까 다만 이제 대통령께서 강경 기조라고 얘기한 것은 과거사 문제 이 부분만 강경한 기조로 되지 나머지 외교, 안보, 경제 문제에서는 한일 관계가 협력할 만한 건 협력하겠다는 그런 측면이 있다. 어떻게 보면 투트랙으로
일단 외교 관계가 기본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지금 변함없이 가겠다는 거죠. 네. 다만 이제 앞으로 이제 한일 관계 문제에 있어 갖고 이 이제 남북 관계 문제를 어떻게 이제 풀어서 한일 관계를 같이 좀 더 격상시켜서 이 풀어가는 하는 방법인데 네. 그런 방법도 어떻게 보면 청와대에서도 나름대로 이 남북 관계 문제를 잘 풀어서 일단 그 한일 관계 문제도 꼬였던 것도 좀 풀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또 방안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일주일 만에 업무에 복귀를 해서 이렇게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뭐 현안부터 시작해서 외교 문제까지 폭넓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재보선에서 여당이 승리한 것을 계기로 좀 자신감을 찾았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것도 이제 관점의 차이인데 네. 과연 이제 그럼 당에서 잘해서 이번에 이긴 거냐? 뭐 굳이 이제 그 따진다면은 네. 이제 따진다면은 아니면 이제 역시 이제 대통령의 어떤 그 입김, 영향력 이런 것들로 해서 이번 보궐선거에 이겼냐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은 당은 당대로 더 역할이 있고 또 청와대는 청와대로 역할이 있기 때문에 뭐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해서 됐다기보다는 양쪽 다 어느 정도 상당히 기여를 많이 했다. 왜냐하면 청와대 입장에서 볼 때는 어쨌든 그 남미 외교 성과를 갖고 왔는 상태에서 오자마자 어쨌든 그 뭐 병상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이완구 총리 사표를 수리받고 네. 곧바로 있다가 또 선거 직전에 메시지를. 또 메시지를 간접 네. 유감 표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일련의 여러 가지 과정들이 결국은 이제 중도에 있는 어떤 중도 세력들을 좀 집결시키는 그런 그 일정 부분 상당 역할을 했다.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결국 그게 했기 때문에 또 승리의 영향 일정 부분 상당히 영향이 좀 있지 않겠나 보는 거. 또 당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다. 뭐 임무성 대표 주관으로 어쨌든 열심히 했기 때문에 네. 됐지 않나. 이제 서로 입장은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4.19 재보궐선거를 어떻게 보면 압승을 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과실은 누가 따먹냐? 그 대통령이 따먹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약간 그 수세에 몰렸던 이 전국을 대통령 입장에서는 주도권을 잡고 끌고 나가고 해야 되는 거죠. 또 네. 거기에 당은 어차피 또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어떤 국정 앞으로 장악력이 상당히 네. 그 자신감을 가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남은 2년 반 동안에 어떤 그 당청 관계에서 헤게모니 그 싸움은 아니지만은 당청 관계 헤게모니를 결국은 당에다가 결국 줄 수 없다는 네. 강한 메시지 아니냐. 또 이제 하나가 뭐냐면은 이번 그 공무원 연금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오늘 그 수석 비서관 하기 전에 청와대 입장에서 월권 행위라는 말을 예, 예. 했었다고요. 그거는 뭐냐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의미심장한 얘기죠. 월권이라는 건 뭡니까? 굉장히 보면 듣는 상황에 따라서 좀 굉장히 의미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 소위 말하는 당청 관계에서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그런 네. 어떤 강한 메시지 담겨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바로 이제 오늘 대통령께서 또 그 일정 그 부분을 좀 풀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일단 협력해서 가야지 이게 뭔가 좀 잘 그 대통령이 이 사실은 앞으로 2년 반 남은 기간 동안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여러 국정 수행 네. 개혁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차질 없이 할 수 있지 않겠나. 그 부분은 역시 이제 당에서 뒷받침해줘야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결과적으로 대통령께서 이번에 어쨌든 굉장히 자신감을 얻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어떤 경제 살리기 문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이제 앞으로 이제 경제 살리기를 올인하느냐. 네.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뭐 이런 개혁하고 4대 개혁하고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개혁이다. 노동의 어떤 그 임금 양극화 이런 부분들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청소년 일자리 창출 문제, 그리고 고용 창출, 또 이 투자와 관련 부분,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앞으로 대통령께서 얼마나 주도적으로 끌고 가느냐, 이제 그 달라지겠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